보고 나니까 어머니의 걱정이 공감이 되네요. 아까 아이랑은 전혀 다른 또 부곤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실은 뭐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네. 아, 말이 느린 애들이 있어. 맞아요. 나중에 크다 보면은 다 이거 깨우치게 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 된다. 그렇죠. 혹시 그렇게 좀 말이 느린 편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 지연을 주 호소 증상으로 오실 때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이게 언어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언어 이면의 문제인가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흔한 건 언어 장애예요. 단순 언어 장애. 왜 어르신들이 야, 네 애비도 뭐 어렸을 때는 말 들였다고. 초등학교 때 트였어. 걱정하덜덜 뭐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단순 표현성 언어 장애. 말귀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 다 되는데 말만 표현만 늦은 거. 그게 단순 표현성 언어 장애. 약간 이해력도 떨어지고 조금 수준이 낮은 거는 수용성 언어 장애. 언어 장애 둘 다 언어 장애예요. 그 둘은 언어 조금 기다리기만 하거나 또는 약간의 언어 치료만 해도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회성이 떨어진 경우에 언어가 늦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수단이 별로 작동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아이들인 거죠. 언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조금씩 떨어지게 돼서 이제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경우에도 언어가 늦습니다. 뭐 언어가 느리니까 그냥 좀 느린 거구나 하고 무작정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네. 거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쭙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좀 이른 나이에 그러면 검사는 안 되는 겁니까? 검사를 할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18개월 정도만 되면 이제 사회성 발달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대표가 되는 ADHD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만 6세 이상은 되어야 비로소 이제 눈에 띄게 꽃을 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진단을 안 내리게 돼 있는 게 ADHD예요. 그 전에 아무리 산만해도 이게 ADHD라는 진단을 붙이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부곤이는 보통 아마 18개월에서 24개월 두 돌 전후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사회적인 발달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많이 안 나왔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네.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어머님께도 직접 질문도 하셨고 우리가 VCR도 보면서 확인했는데 자, 청 교수님이 또 미리 만나도 봤고 네. 부곤이를 네. 자 부곤이가 발달에 좀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부곤이가 나름 지금 조금씩 학습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색하죠. 우리 이제 인간은 보통 DNA에 사회성을 관장하는 DNA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회성이 조금은 부족한 채 질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언어가 40개월 정도 때 트인 거고 트였는데도 뭔가 질적으로 조금 소통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원활하지가 않고 동문서답을 하고 IQ 검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받아봤는데 애가 지능이 만 4살 정도 전후밖에 안 됐는데도 85 정도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능이에요. 정상 지능입니다. 근데 이 부곤이가 정상 지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언어도 배우고 대응하는 것도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도 사회적인 관계가 좀 복잡해지고 세련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 뭐 초등학교 같은 거죠. 초등학교라든지 학년이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삐그덕거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치료를? 치료 얘기 나오니까 어머니가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사회성 발달이 어려워서 힘든 부분들을 이제 뭐 지능도 괜찮고 하니까 좀 학습을 통해 점점 좋아질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점점 좋아지고 지금 이미 그 카메라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애가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사람이 막 많은 속에서 뭔가를 애가 본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를 연습시키면 얘는 할 수 있다는 포텐셜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의문인 게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좀 일관성 있게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나타난다고 전 생각했었는데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안 그러는 행동들을 집에서는 특히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약간 엄마가 약간 긴장을 주는 대상인 것 같아요. 조금은 아이한테 무섭게 느껴지는 대상은 아닐까를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되게 어머님이 잘하고 계시긴 한데 조금 따뜻함이 가미가 되고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를 조금 이해한다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만 있으면 지금 하시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교정해 주려고 어머님이 애쓰시고 계신 건 맞으니까. 아버님이 또 너무 받아주기만 하는 것도 그게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라든지 그렇게는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아빠한테 좀 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대립을 처음에 좀 했다가 아 그래 뭐 한 명은 수용하면 한 명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차라리 화를 낼게. 네가 수용을 해. 차라리 우리가 역할을 바꾸자. 네가 그냥 오냐오냐 해. 나는 뭐라 할게. 그냥 저희가 그냥 그렇게 편을 나눴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지라는 것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또 어디로 관심이 가냐면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제 문제를 찾았으니까 이걸 또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탁 놓쳐지는 게 있는데 바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했어. 얘는 이런 게 문제구나. 그럼 이거부터 열심히 이거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놓치느냐? 인정과 공감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아까 나누셨다고 했는데 이제 부곤이의 경우에는요 부모님께서 같이 일관된 것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내가 좀 아이를 야단치는 역할을 하고 아빠는 공감해주는 이러면은 안 되고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양쪽 모두가. 근데 다행히 기질적으로 두 분 다 잘하실 수 있는 기질이라서 제가 안심이 되는데 공감을 해줘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구나. 그리고 우리 부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아주 확실하게 그냥 뼈에 새기듯이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라고 그냥 외워버리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아까 엄마 봐, 뭐 이제 자 잠깐 봐, 엄마 좀 얘기해 이랬는데 부곤이가 아예 안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스치듯이 몇 번은 봤잖아요. 저는 그때가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엄마 부곤이가 엄마 보니까 너무 행복해. 엄마 너무 기분 좋아. 엄마 한 번만 안아볼게.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부분,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아주 경미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이겠지만 그 한 번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미용실 갈 때도 엄마가 싫어.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엄마 싫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그런데 엄마가 같이 갈 거야. 왜냐면 엄마하고 이제 부곤이의 기질이 같은 다혈 기질이셔서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같이, 함께. 이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갈 거야, 엄마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부곤이의 약간의 불안이라든가 긴장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칭찬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그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그 해야 될 행동들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좀 기술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냥 말로 얘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칭찬으로도 충분히 강화가 되거든요. 부곤이는 칭찬에 굉장히 잘 피드백이 먹히는 아이예요. 칭찬도 효과가 없는 애들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근데 부곤이는 다행히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아이예요. 그게 보상이 되는 아이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애착이 소통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소통 이전에 아마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부곤이가 엄마랑 해야 됐던 그러니까 감각 운동을 사용해서 소통할 때 엄마랑 부비부비 하면서 엄마 냄새도 맡고 엄마 촉각으로 소통했던 기간이 조금 많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시계를 다시 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살짝 바이패스했던 그 시기를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랑 그때 못 놀았으면 지금 놀자를 한번 해보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뭐 놀이치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 늦은 게 아니고요. 그 대화할 때 엄마랑 눈 마주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좋죠. 예, 그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근데 이제 거예요. 조금 이제 위압적으로 안 맞추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제 하면 아이는 좀 또 두려움이 더 증가되고, 아니면 또 공격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엄마가 불안이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아이가 제일 잘 놀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선결해야 될 과제는 그런 어떤 전문 놀이기관에서 하는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요즘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네, 된다. 예. 요즘에는 이제 줌으로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만나기가 좀 인터넷상으로도 어려우니까. 하는군요. 네, 그래서 뭐 8세션, 뭐 길면 10회기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놀이라는 무엇인가, 개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놀잇감을 정할 것인가, 아이와 어떻게 놀이 시간을 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미러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부터 한 다음에 한 3회기 정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놀아보라고 그래요. 놀아보라 그런 다음에 그 놀아보는 걸 보고 피드백을 주고 보통은 이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좋은 게 그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서 보고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라고. 그래서 한 10회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미러링하고 이렇게 노는 거구나. 아이와 정말 깔깔대면서 부비부비하면서 그거 사실은 18개월 때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놓쳤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하나하나 새겨두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또 네. 갑부모단 여러분께서도 아마 혹시나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갑부모단의 박지혜 어머니 이렇게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아들은 8살인데요. 시각적, 청각적으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던 고민은, TV 만화라고 해야 되나? 좀 영상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영상을 안 보고 유튜브를 안 보고 이런 건 아니고, 딱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섭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제 식사 시간 때 조금씩 틀어줬던 만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너무 아이가 무서워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막 피부를 긁고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좀 그거가 일상생활을 많이 방해해요? 유치원을 안 간다거나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못 합니까? 그 시간만 아니면 괜찮아요.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그냥 무섭대요.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 공포증이나 두려움, 불안 장애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왜 겁나는 건 조금씩 있잖아요. 뭐 피를 절대 특정 그럼요. 공포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곤이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또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죠, 어머님. 네네. 그러니까 같은 문제는 아니고 불안 장애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뭐 장애라는 명칭을 과연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기능 저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 저도 어렸을 때 목욕탕 가가지고 냉탕을 못 들어갔어요. 상어 나온다고. 그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보던 조스 뭐 이런 걸 보고는, 거기서 목욕탕에서도 상어 나온다고.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뭔가 경험이 확장되고 예. 성장하면서 조금씩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점차 아닐까.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네. 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머니가 엄마 마음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뭐 문제가 있다, 좀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실 텐데 오늘 집에 가면 부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세우시나요? 일단 내려가는 내내 좀 많이 공감해주고 사소한 거라도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스킨십은 아니, 물론. 예. 집에 가서. 아니, 물론. 집에 가서. 네. 예. 네. 아이, 저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께서도요, 네. 우리 함께 아이를 또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응원의 함성을 대신 우리 크게 손을 한번 흔들어주면서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네. 예. 야, 부곤아. 네. 나중에 꼭 우리 카메라 앞에서 같이 만나자. 그래. 자, 우리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갓 부모단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EBS 부모.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